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죠. 자, 오늘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주포는 외국인이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프로그램이 오늘 역대급 수급이 들어왔어요. 자, 이때 올라갔을 때 수급을 보시게 되면 사실 프로그램이 뭐 매수가 당연히 중요하긴 했는데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크죠.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한 4천억이 좀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교롭게도 오늘 개인분들은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에요.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가면서 개인은 매도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랠리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구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왜 매도를 하시나요? 자, 오늘 트리거가 됐던 부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큰 상승을 견인해 준 건 사실 요거였던 것 같아요. 신한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내용을 파악해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제가 영상 뒤에서는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대 섹터의 종목은 하나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목 소개도 해드릴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까지. 자,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에는 자, 개인분들 계속 매도하잖아요.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에 흔들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자, 댓글창에는 우리 매도 금지. 자, 매도 금지라고 댓글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가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치고 가주면서 많이들 포모가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결국 AI 수요 증가로 반도체 섹터가 가는 거잖아요. 반도체 섹터가 가는데 결국 이들이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비중 당연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예요. 이게 무려 1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사실 반도체는요, 이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비중이 작습니다. 대략 15% 정도 된다고 해요. 순수 이제 반도체 물량만 들어가다 보니까 적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력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력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다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 이때 얼마나 올랐죠? 자, 이때 이 2달 동안 올라갈 때 무려 250%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루하고 힘들었겠죠. 거의 2달, 3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옆으로 횡보만 했잖아요. 하지만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에이펙 일정에 맞춰서 좀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 에이펙 때 누가 오죠? 네, 트럼프가 오죠. 일단은 뭐 에이펙을 참석 안 하고 29일 날 방한을 하고 뭐 떠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어쨌든 방한을 하는 거고요. 방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원전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급합니다. 이 원전이 중국에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짓는 이유는 AI 때문이죠. 중국도 지금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좀 벗어나려고 자체적으로 좀 반도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 내부적으로도 야, 엔비디아 거 그만 쓰고 야, 자국 반도체 써.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의 글로벌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AI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자, AI에서 일단 GPU가 중요하잖아요. GPU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한 건데, 자, 이 GPU에 들어가는 HBM. 자, 요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총 3개밖에 안 되죠. 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근데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내년 HBM4가 양상되는 시점부터는 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하이닉스 50%, 삼성전자가 30%예요. 자, 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절 전에 누가 왔었죠? 샘 올트만이 왔었잖아요. 오픈 AI의 CEO. 왜 왔어요? 자, 반도체 좀 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자, 여기에 플러스. 자, 미국은 지금 원전을 계속해서 지금 건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원전 기술력 있는 나라 몇 안 되죠. 자, 첫 번째가 프랑스, 두 번째는 일본이 있죠.
세 번째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데 사실 뭐 요거는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건설 기술력은 있으니까. 자, 네 번째는 한국. 사실 미국도 당연히 이제 능력은 있는데 미국의 특화된 부분은 바로 엔지니어링이죠. 바로 설계. 자, 웨스팅하우스가 자체적으로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죠. 설계 능력만 있다. 프랑스는요, 원전 기술력이 있는 나라 맞죠. 자국 내에서도 거의 70%를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핀란드의 원전을 지으면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공기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도 살짝 요즘은 신뢰를 잃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뭐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일본의 원전은 사실 정체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끼리는 손을 잡죠. 하지만 미국과 손을 잡을 리는 없다. 자, 마지막 한국 남았죠. 한국은 아시잖아요. UAE,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동시에 4기를 지었는데 이게 놀라웠던 게 최초 약속한 계약, 그 날짜 그대로 공사 기간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장점이 쉽게 얘기해서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자, 원전은 보통 공기가 늘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원전 한 번 공사가 시작되면 한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해당 나라의 어떤 정부, 정권도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야당과 여당이 바뀌게 되면 정책도 바뀌잖아요. 그럼 바뀐 정부에서 나 원전은 이제 별로야 라고 하면 공사 대금이 또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될 수가 있죠. 이런 사유로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랑 별개로 우리나라 한수원은 완벽하게 공기를 지켰다. 이게 우리나라 원전의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미국은 원전을 어쨌든 자체적으로 시공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함께 가야죠. 그 중에 우리나라 원전 대장은 누가 봐도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 트리거가 된 내용. 자, 신한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 상향을 했어요. 자, 얼마를 했냐가 중요하죠. 자, 무려 목표 주가가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시초가가 대략 한 6만 6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10만 원이라면 몇 프로가 상향된 거죠? 대략 50%가 넘게 상향이 됐습니다. 정말 큰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가가 상향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최근에 리포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0월 2일이 어쨌든 최신 리포트였는데 이때 목표 주가 8만 9천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당연히 높은 건 맞지만 오늘 이 10만 원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자극적이죠. 자, 이유는 자, 요거였어요.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자, 이런 고마진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2분기나 4분기 때 매출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자, 요거에 대한 기대감. 4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있어요. 핵심 파트너사인 뉴스케일 파워와 합의를 토대로 4분기 중 전용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사실 요건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목표가 상향을 해줬다라고 보여지네요.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이슈도 많긴 했는데 원래 기존에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다 털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미장에서 상승이 좀 나와줬었죠.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요거를 한번 봤었는데 참 머스크가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렇게 좀 남겨놨네요. 자, 기술 경쟁에서는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승리를 한다. 근데 여기서 요 내용이 가장 깜짝 놀랐습니다. 자, 10억 개의 AI 칩, 자, 1테라와트의 전력, 그 다음에 1억 대의 로봇. 여러분도 오늘 갔던 섹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자, 보세요. 반도체, 두산은 에너지죠. 전력 쪽. 반도체, 로봇, 반도체, 로봇, 전력. 자, 이렇게 오늘 주도 섹터가 다 로봇, 반도체, 전력 이쪽이었죠. 아, 진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지수가 많이 오른 것도 맞는데 지금 왜곡이 됐죠.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삼성과 하이닉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었죠. 자, 지수 기여도 상위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35%, 하이닉스가 26%, 3등이 두산, 한 7% 정도 되죠. 거의 이 코스피의 절반 이상을 삼성, 하이닉스, 두산이 해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 있었죠. 자, 오늘 아시아 증시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자, 아까 제가 반도체 얘기 잠깐 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거기에 자, 미국이 우리나라 원전을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 매단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의 중심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의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일단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자, 10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0.25%가 거의 90%의 확률로 된다라고 하죠.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연일 신고가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신고가다?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는 50억 대주주 양도세 이것도 어느 정도 논란을 벗어났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금산불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금산불린. 이게 아무래도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도가 더 올라가게 되죠. 안 그래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고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있다? 앞으로 코스피가 저는 정말 5,000원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자, 개인은 매도가 나왔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두산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내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죠. 자, 마음속에 꼭꼭 담아둘 템버거 종목. 자, 증권사에서 템버거 종목을 각각 뽑았던 적이 있는데, 자, 메리츠 증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뽑았어요. 자, SMR 관련해서 템버거가 가능하다. 자, 농협도 두산을 뽑았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는 SMR, 가스터빈, 대형원전 모두 다 두산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 이 AI에서 파생돼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린 모두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제가 늘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추정. 자, 올해 1,000억이 안 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 내년에는 2배에서 3배가 되죠. 그 다음에도 2,000억 기준으로는 3배가 되죠. 계속 2배씩 늘어나요. 자, 이걸 보시면 우리 과거에 에코프로가 떠오르죠. 자, 에코프로도 매출을 보시게 되면요. 자, 20년도 기준으로 21년으로 넘어갈 때 실제로 매출이 2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서 22년이 될 때 3배가 넘게 뛰었죠. 거의 4배에 가까워요. 자, 그렇다 보니까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갈 때 기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4배 정도 갔으면은, 야, 이번에는 진짜 5배에서 6배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했을 거고, 이런 심리 때문에 이 당시에 에코프로가, 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자, 23년 연초에서, 자, 7월 달까지 무려 10배가 넘게 가죠. 이게 이제 시장의 광기가 좀 들어가고, 플러스 이제 거품 구간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SMR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사실 산업의 태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막 SMR이 이제 지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SMR은 현재 지구상에 단 한 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테스트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상용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라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겠죠. 빠르면 26년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매출이 오를 일만 남았다. 자, 이렇게 AI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자,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14만 6천 원인데 한 10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끝까지 보시게 되면, 자, 이때 보세요. 이때 이게 역대급 거래량이거든요. 자, 그 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유의미한 거래량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 시작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정말 강력한 주포가 들어왔고요.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부각이 됐던 게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이죠. 요때 이제 빌 게이츠가 SMR 관련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도 좀 다녀오면서 요 SMR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때 두산에너빌리티가 광기 구간이 한번 나왔었다. 근데 이것 또한 지금 돌이켜보면 저점이었어요. 결국 이 원전이라는 게 AI 시대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반도체 올인한 베트남, 작정하고 원전 짓는다. 일단 반도체는 결국 AI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원전을 짓는다. 거기에 베트남은 한전과 이미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한전이 투입된다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투입이 돼야겠죠. 이거 베트남도 중요한데 결국 글로벌 트렌드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리고 단순 차트적인 부분만 보시더라도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두산에게서 저점에서 나왔다. 이때 매집 들어온 거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잖아요. 자, 이들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의 논리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과 좀 다른 점은 이거죠. 삼성은 현재 메모리 사이클이 도래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매출이 즉각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당장 14일 날 삼성전자는 분기 매출이 발표를 한다고 하죠. 3분기 실적 발표를 잠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3분기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요. 매출이 증가하는 건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최소 내년 3분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두산은 아직은 매출이 증가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자,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는 이 소부장 업체들. 최근 삼성전자가 가면서 이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갔죠. 자, 대표적인 게 테크임이 있습니다. 자, 테크임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150%가 갔어요. 얘는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이 SSD, 요거를 불량인지 양품인지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말고도 심택이 있어요. 심택은 삼성이 만든 SSD와 D램이 연결이 되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도 단기 134%.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는 이런 종목들이라면 우리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내년 가을까지는 최소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나 정도는,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차트부터 보자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와 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죠. 자, 이것 또한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던 그 구간과 100% 일치하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 평선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 평선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하려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의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투자를 하는 집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의 거래가 있다라면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죠. 수급을 한번 보자면은, 자, 보세요. 개인은 팔고만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사죠. 특히 외국인은 3일 빼고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죠?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언제까지? 최소 내년 여름까지, 이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두산 파시고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두산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SMR 매출이 조만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들고 가시되, 자, 이 종목 제가 여름까지 들고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요 단기 저항이 요 구간인데, 자, 이 구간이 대략 100% 정도 됩니다. 자, 아까 테크잉이나 심태 올라간 거 보셨죠? 자, 이렇게 90도로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잡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요거 11월, 12월, 자, 연말까지만 들고 가시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산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들고 가시고, 요 해당 반도체 후공정 업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올 연말까지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도체 사이클이 온 걸 알았어요. 자,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사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두산 팔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비중은 무조건적으로 두산이 커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왜 가는지 알았으니까 자, 포트를 좀 나눠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같이 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제가 이 종목 장비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장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올라가는 거 보고 진입할래요? 안 돼요. 순식간에 50% 그냥 갑니다. 왜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매집이 끝났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거 바로 문자 보내줘서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얼마에서 진입하시면 된다라고 모두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번호 1, 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은 요 파란색 링크 보이시는데 이게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뒷자리랑 일치를 하죠.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자, 요 장비, 요 종목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니까 소액은 매수해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서는 또 제가 재미난 테마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런 게 있었어? 이걸로 500%가 가능해?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재미난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 늘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자, 이 텔콘 RFG야.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점상, 점상. 얘도 점상이에요. 예, 3연속 점상을 갔다. 예, 뭘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자, 저점 대비 대략 300%가 넘게 갔어요. 아무래도 무상증자 자체가 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재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말고도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자, 259%. 자, 얘는 오늘 권리락이 실행되면서 점상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내일도 점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별 종목의 재료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이게 테마로 번지면 정말 강력한 재료가 되거든요. 자, 앞전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군에 포함이 됐었죠. 얘도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점상, 2점상을 갔고요. 저점 대비 대략 얘는 400% 정도 갔네요. 부족해요. 더 강력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점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얘도 상한가예요. 마지막 이 음봉 캔들이 사실 고점이 27%입니다. 그럼 얘도 사실 상한가로 봐도 되겠죠. 얘는 무려 5연상을 갔습니다. 얘도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저점 대비 한번 보자면은, 자, 얘는 무려 1000%가 넘게 갔습니다. 자, 무상증자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원래 사명이 노터스였어요. 자, 얘는 보면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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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자, 마지막 음봉 캔들 고점 18%인데요. 얘는 빼더라도 상한가가 무려 6번을 갔습니다. 6연상을 갔고요. 1300%가 넘게 갔네요. 자, 요 정도는 돼야 또 우리가 수익이 났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가 강력하다는 건 우리는 알았고, 자, 그렇다면 무상증자는 어떤 종목이 하는지가 포인트겠죠.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요겁니다. 유보율이 높다, 유보율.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 자, 여기에는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요. 뭐 유동성 자산도 포함이고, 뭐 건물을 예를 들어 매입을 했다라면 이 건물도 이 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는 돈을 잘 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말은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하이닉스의 이제 재무제표인데,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2000% 정도 되네요. 작년 기준. 사실 뭐 많긴 한데 약한 기분이 들어요. 자, 현대차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대략 7200%. 얘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유보율이 무려 7만 프로가 넘습니다. 자, 현대차 곱하기 10이 넘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얘 지금 세력이 매집을 했었구나 라고 한번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급상승한 구간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거래예요. 자,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올렸는데, 자, 이렇게 고가놀이를 한번 해주죠. 이거 해준 이유는 개인이 일부러 고가에서 사주세요라고 꼬신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합니다. 자, 대부분 고가놀이 할 때 진입한 개인들은 단기 성향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이 나와도 뭐 마이너스 10%, 이 정도만 내려가도 무조건적으로 투매가 나옵니다. 그때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다시 한번 올리죠. 이때 올린 이유는 이때 털리지 않은 나머지를 털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전을 한번 줬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떨군다? 이때는 심리가 버티질 못하죠. 다시 한번 물리면 이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물려야 된다? 아,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집을 완료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박스를 치죠. 자, 차트만 보고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매집하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유출할 수가 있죠. 이런 거래량은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마지막으로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이고요. 자,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됐다라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요게 나오죠.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됩니다. 자,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출발을 했다라는 건 결국 끝을 보기 위함이고요. 자, 이때부터는
자, 매집을 했던 요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자기 돈을 써서 올리죠. 재료가 노출 안 됐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노출되는 이 시점에서 자, 장대 양봉이 떴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력들이 해주는 역할은 요 밑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때려주죠. 자, 매수에 한번 가담이 된다라면 그때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왜? 재료가 노출됐으니까요. 누가 봐도 사고 싶어지는 종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라면 세력들은 고점에서 엑시트를 하고 나간다. 자, 이게 세력주의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만간 이 종목도 재료가 나오겠죠. 자, 재료는 자, 무상 증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무증을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유보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보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유보율 7만 5천%가 넘죠. 자, 아까 현대차 유보율 제가 한 7,000%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는 10배가 넘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 자,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일은 없는데 자, 유보율이 7만 %가 넘어요. 그러면 얘는 마음만 먹으면 30대1, 20대1은 우습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될 일도 사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텔콘 RF 제약이 단기 300%가 넘게 갔죠. 얘는 무상증자를 2대1밖에 안 했어요. 근데 30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 오늘 네, 점상으로 마감을 했는데 얘는 아직 진행 중이죠. 아마 월요일장도 점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얘는 무상증자를 3대1 했어요. 3대1하고 일단 현재 기준 250%. 자, 아까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 야, 요 노터스란 종목은 얘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8대1에 무상증자를 했다. 8대1하고 1300% 갔죠. 근데 유보율이 7만 %면 7만 5천%죠.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5대1 하면 500%는 가죠. 자, 아까 2대1하고 300% 넘게 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모든 종목 파시고 이 종목 사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씀은 못 드려도 자, 소액은 사볼 만하다. 소액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에요. 자, 5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셔도 자, 5대1 무상증자 진행하면 500%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된다. 근데 이거 제가 1년만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자, 얘 보세요. 점상, 상한가. 자, 6연상이에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자, 한번 발동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겁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매수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요거는 우리가 대박이 날 종목이니까 문자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니까 자, 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 바로 문자 보내셔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나 이거 좀 공시 보고 들어갈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공시 나오는 순간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야, 진입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1, 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는데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떤 스팸이 오는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링크의 뒷번호랑 일치를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거기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시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매집이 끝난 흔적들도 보이고요. 일단은 유보율이 말도 안 됩니다. 결국 유보율이 높으면 주주에게 환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소액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굉장히 재미난 테마들이 많아요. 오늘은 제가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무증 말고도 최근에는 우선주 테마도 있습니다. 자, 우선주 테마. 이건 종목에 뒤에 우라고 붙어있는 애들 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보통 시총이 작은 애들은 뭐 300억짜리도 있고요. 500억짜리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단체로 막 상한가를 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도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재밌는 테마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러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맞습니다. 구독이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